피우다라고 하는 것, 꺾어가요, 시들 때, 이런 말들이 계속 있어요. 꽃의 이미지. 봄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시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꽃이란 말이 절대 안 나와. 그러면 나거든요. 근데 초라한 나, 피긴 피었는데 초라할 것 같아. 인기가 많은 이유를 좀 알 것 같은 게 요즘 사람들에게 위로가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 이 가사가 되게 영리한 가사예요. 시가 원래 좀 그렇거든요. 오늘은 문학을 엄청 좋아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 문학 락스타 한로로의 입춘이라는 곡을 들어봤는데요. 혹시 한로로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잘 몰랐어요. 근데 댓글에 요청이 많아서 몇 곡 들어봤습니다. 예.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 주요한 내용은 누군가가 나한테 첫 봄 인사를 건네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바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정서적으로 격앙되는 그런 느낌. 전 이제 이런 락 사운드가 좋더라고요. 격앙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노래가 그래서 좋아. 그 와중에 소리가 잦아들어서 뭔가 정서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두 부분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에 틈새에 불안하고 소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정서가 딱 얼어붙은 마음, 아직 누군가한테도 첫 봄 인사를 건네받지 못한 이런 게 갑자기 환기되면서 더 노래가 좋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가사를 잘 보면 피우다라고 하는 것, 또 꺾어가요, 또 시들 때, 이런 말들이 계속 있어요. 조금 넓게 보면 식물의 이미지고, 그렇죠? 꽃의 이미지. 그러니까 봄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또 봄꽃을 꺾어가기도 하고, 그쵸? 봄꽃이 시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꽃이란 말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피워지는 대상, 꺾어가야 하는 대상은 나거든요. 근데 꺾어가요에는 초라한 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전조가 있는 거죠. 아, 나는 피긴 피었는데 초라할 것 같아. 그래도 나를 좀 꺾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맨 뒤에 가면 나를 돌아봐요 라고 하는 말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되게 영리한 가사예요. 뭘 하나 꺼내놓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어떤 이미지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가사예요. 시가 원래 좀 그렇거든요.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단어도. 이게 피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게 익숙한 말이고 또는 전형적인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꺾어가요, 시들 때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꽃의 과정들, 또 꽃이 지닌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꽃이란 말은 안 나와. 그런 게 좀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이 벅찬 봄날이 시들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들다라고 할 때의 이 대상은 이제 봄날로 옮겨간 거죠. 식물의 이미지가. 봄날이 시든다는 거 하는 것은 봄날이 끝나는 거잖아요. 봄날이 끝날 때까지 첫 봄 인사를 못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도 소리가 잦아들고 되게 소심하게 노래를 읊조리는데, 어떤 예감과 예측,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잦아들 때 그 불안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런 예감까지 하지만 한 번만 나를 돌아봐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간절함은 더해지는 거겠죠. 목소리는 줄어들었지만 간절함은 더해지는. 근데 여기 보면 바삐 오가던 바람 여유 생겨 말하네요. 내가 기다린다는 봄 왔으니 이번엔 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삐 오가던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누구야? 어쩌면 나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나 같아요. 바삐 오가던 바람, 뭔가 바람처럼 계속 분주하게 이 일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아 그래 나는 봄을 기다렸었지 라고 한 말들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환기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린다는 봄 왔으니 이번에 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잘 보면 바람이 화자거든요. 간접화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바람이 나한테 말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아 그래 이번 봄은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의지를 드러내면서 하는 말과, 바람이 나한테 얘기했어. 이 봄은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정서적인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간절함이 그 정서에는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 이번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그런 말들로 나한테 와닿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구절이 이 마음 저무는 날까지
푸른 낭만을 선물할게. 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봄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 꽃이 지는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게 사랑이어도 좋고, 사랑의 관계가 끝나는 날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이 푸른 낭만을 선물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것도 뭔가 어떤 예감과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이건 예감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볼게 라고 하는 어떤 그 간절함이 더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얼어붙은 마음에 누가 입 맞춰줄까요? 이게 이제 봄 인사를 건네는 것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입 맞추면 얼어붙은 마음이 사르르 풀리면서 꽃이 이렇게 뭔가 눈 속에서 새싹이 올라오듯 이렇게 올라와서 꽃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 근데 아직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웃긴 게 뭐냐면 사랑의 대상 또는 나를 피울 수 있게 도와줘요 라고 하는 것, 그 대상은 실제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적시되어 있지 않죠. 아직은 막연한 누군가에게 그런 바람을 드러내는 건데, 오히려 그래서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잦아드는 부분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누가 올지도 모르고 아직은 의미 있는 누군가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쓸쓸함의 반경이 되게 넓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대상이 없으니까 훨씬 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하고 쓸쓸하고. 일단은 입춘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할 때 현재는 얼어붙은 마음인 거잖아요. 약간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요. 대상도 불확실하고 화자도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어떤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 노래를 쭉 따라가서 읽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험되지 못했지만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노래를 듣거나 시를 읽으면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도 나는 누군가한테 간절하게, 막연한 누군가한테 이런 바람을 드러내 보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내가 그걸 읽고 상상하고 하는 동안에 함께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경험들 속에서 뭔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정서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정서들을 이렇게 다 빠져나와서 여기에 서 보면 나는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듣고 문학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얼어붙은 마음에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어붙은 마음이란 게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딱 떠올랐어요. 제오르제 바코비아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생소하실 건데 루마니아의 시인입니다. 그로테스크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인데 겨울 풍경이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어붙은 마음과 맞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시를 듣고 나시면 얼어붙은 마음이 그냥 단순히 쓰여진 한 구절이 아니라 어떤 복잡한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스산한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겨울 풍경. 도살장의 뜰 안에 폭설이 내린다. 뜨거운 피가 실개천을 이루며 흐른다. 동물의 피로 가득한 눈. 슬픈 스케이터의 머리 위로 눈은 계속해서 내린다. 밤하늘 속으로 계속해서 눈이 내린다. 우울한 창가에 불이 밝혀지는 지금, 살기의 눈빛을 번뜩이는 늑대들이 도살장으로 온다. 연인아, 나는 얼어붙은 문가에 서 있구나. 네, 이렇게 끝나는. 킬포인트는 마지막 구절이죠. 이 살풍경한 얼어붙은 풍경 속에 나는 서 있고, 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얼어붙어 있고 나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는 어떤 심정, 그런 정황이 드러나서 이 얼어붙은 마음에 겹쳐 놓으면 아마도 이런 얼어붙은 마음이지 않을까? 조금 과장되고 조금 더 그로테스크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노래 듣다가. 저는 이런 감상을 했습니다.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풍경이지만 그냥 현실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 네. 그런 풍경 앞에서 네. 얼어붙은 문 앞에 서 있는다. 내 어떤 마음에 외화된 풍경이 나타났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도살장에 피가 흐르고 늑대들이 오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풍경이라면 이 얼어붙은 마음도 지금은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게 아닐까요? 너무 절망적으로 얘기했나? 원래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것들을 더 강조하면 입춘 또는 봄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더 눈부시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